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일종의 문화 차이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낀 남편 겸 아들의 입장 올라가세요. 아직 못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네. 공감도가 떨어져서 이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아직 안 겪어봐서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좀 젊은 세대다 보니까 뭐 이 선배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약간 공감이 안 될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당원 참여할 때도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총장 선출할 때도 학생 투표권이 보장되어 있었거든요. 학생이 총장을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교수님들이 어차피 총장 하시는데 그 반영 비율을 조금이라도 교직원학교 학생, 그 학교의 어떤 학교를 이루고 있는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게 상당히 인식이 팽배해졌었고, 저희는 그 당시에 대단히 그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선배 의원님들 얘기하다 보면 야, 학생이 어떻게 교수를 뽑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이 약간 정당 간의 이념 차이보다 세대 차이가 더 느껴질 때도 사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어쩌면은 대의민주주의하고 직접민주주의 이게 이제 충돌하는 지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디 당으로 좁혀보면 소위 원내정당적 사고하고 대중정당적 사고가 부딪히는 충돌 지점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 제 입장에서 이게 이제 의원들 입장을 고려를 해보면 이제 뽑아서 우리가 충분히 책임있게 행동하는데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일일이 다 우리 당원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다 정말 다 반영하거나 또 거의 따라해 준다면 도대체 그게 우리의 의미가 뭐냐, 대의 체제 자체가 약간 위협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하시길래, 아니 의사결정권을 당원들께서 개입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선출권만 개입하자는 거고, 개입이 아니죠. 반영하자는 거고. 그래서 뭐 선출은 원내대표는 1년에 한 번, 또 국회의장단은 2년에 한 번, 딱 한 번 선출하는 건데, 오히려 투표권만 반영하는 것도 좀 오히려 좀 소외감을 느끼실 것 같거든요, 전 당원들께서. 그래서 오히려 선출권을 반영하는 것은 좀 당연하고, 아직까지는 의사결정권은 충분히 이 기선출된 분에게 보장된 권한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건데, 그것 자체까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뭐 약간 과잉, 너무 크게 더 걱정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현실로 존재하는 갈등. 너 잘못했어. 너는 그런 생각하면 돼. 나빠. 이것보다는 차이가 있는데 이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옛날로 치면은 일제 시대 이후에 이제 근대화되면서 제일 동네 잘 사는 집이 만물상이거든요. 만물상이었는데 그 어느 날 이게 전문점으로 다 바뀌잖아요. 네. 만물상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많이 갖다 놓고 막 상점처럼 쌓아놓고 진짜 이렇게 만물상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물상 중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모든 게 다 같이 가기를 위해서 왜저 물건도 몇 개 없으면 저 집에 가서 들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요. 근데 이 변화를 만물상 주인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너 왜 이해 못 해? 아무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전체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이 변하는데 함께 하지 못하면 자칫 이게 저될 수 있다, 폭해될 수 있다. 사람이 나쁘고 좋고 이런 차원의 문제랍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잘 수용을 못하는 어떡하지? 민주주의 절차와 과정을 충분히 저는 거친다면 결국 결과를 결정하는 것도 민주주의고 또 승복하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논란은 크게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당원들 비중을 늘리고 의원 비중이 1대 22내면 1대 22내로 예. 2만 들어갔어. 네. 그래도 별로 발로 없는 거예요. 네. 한 번도 없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뭐 대체적으로 공감하죠. 근데 이제 시도당 위원장 선거 같은 경우 이미 당원에 있는 전당대 룰에 당대표 최고의 룰을 준용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뭐 그 정도 선에서는 뭐 다들 공감하신 것 같아요. 호남 같은 경우에 대의원 5대5로 했을 경우에 대의원 표하고 그 저기 당원표 차이가 얼마나 되지? 대의원 한 표가 분리당원 180표 정도. 시도당 위원장 선거 때 5대5로 반영하면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대의원 수가 워낙 적고 당원 워낙 많아. 당원이 워낙 많은데 서울 경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얼마 120표 정도. 120대 1 정도 된다. 네. 이거를 이제 20대 1 줄이면 투표 반영률이 거의 막 8대 2? 당원 80%? 15대 85 정도 됩니다. 서울 경우 15대 85. 대의원 15, 대의원 투표 15, 네네. 당원 85 정도 해야 20대 미만이 그렇습니다. 2대 1 미만이 된다. 이렇게 되면 거의 당원들 사이에서 시도당 위원장이 선출되죠. 근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이번에는 아마 국회의원 선거는 중앙당이 더 관할을 했는데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빼고는 시장 군수정당, 그렇습니다. 광역시도의원, 기초시군구의원 이 전부 다 시도당이 공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공천된 숫자도 만 명이 넘잖아요. 제 기억엔 지금 광역의원은 전국에 한 800여 분, 전체 의원 정수 800여 명 정도 되고요. 기초의원 정수는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후보자로 따지면 거의 한 10,000명. 4,000명. 네.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도 선정해야 되니까 네. 보시면. 근데 이 공천 권한을 시도당 위원장이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중앙당이 인준하지만, 근데 숫자로나 뭐 영향이나 이런 거 치면 지방선거 정말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이번 선거 다음에 지방선거에 공천 권한을 가지는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 실제로 당원이 뽑는다. 그렇죠, 네. 라고 하는 매우 큰 혁명적인 변화인데 이거는 또 별로 말이 없어요. 원래 사실 저도 그게 좀 더 민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위원회가 워낙 많아서 조금 더 객관화된, 아무래도 이제 이 다수가 참여하다 보면 당연히 견제와 균형이 더 많이 있을 텐데, 뭐 광주, 대전 이렇게 좀 지역위원회가 7개, 8개, 뭐 10개 미만인, 뭐 전북도 10개밖에 안 되고 전남도 10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소위 지역위원장들의 어떤 야합에 의해서 막 결정되는 과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 대의원 수가 압도적으로 권한이 뭐 1대 180까지 갔기 때문에 당원에 180명이 모인 것보다 대의원 한 40명을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위원장의 권한이 훨씬 더 압도적인 권한을 행사했었죠. 근데 이제는 지금 1대 20이 적용됨으로써 시도당 위원장 후보들도 당원을 더 두려워하고 당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시도당 위원장을 뭐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이 사실상 서로 조정해가지고 단일 후보를 내고 사실상 이제 추대해버리고 이런 경우를 좀 최소화해볼 생각인데 우리 당원 여러분들도 출마 많이 하세요. 시도당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원들이 원하지 않는 분이어도 서로 뭐 선수 나이 이런 걸로 좀 교통 정리를 해서 출마할 경우에는 뭐 별로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괜찮은 분이면 당원들께서 좀 지지하는 분이면 좀 이 의견을 수렴해서 후보가 나왔을 때는 뭐 가능하겠지만 만약 그게 아닌 정말 그냥 국회의원들 간에 뭐 지역위원장들 간에 이 소위 야합에 의해서 후보를 낸다? 그러면 당원들이 아마 야합하죠. 단합.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야당이다 보니까 자꾸 야합을.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아닙니다. 야성을 기리자는 의미로. 네. 그래서 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저 후보는 우리가 원치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당원 대표 후보자 주자가 나오시겠죠 아마. 네, 저는 그게 되게 이번 변화의 큰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 확정은 아닌데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 공영제, 당내 선거 공영제를 도입해가지고 이 출마 선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 비용을 당에서 부담해주는 걸 검토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원들이 내는 당비가 연간 180억이 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다 공영제라서. 다 너무 네. 너무 많이 나올까봐 심사해서 좀
네. 그래서 네, 적정하게 그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선거 비용 있게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것들 전에 부산시 시당위원장 서원수 네. 최고위원이 그때 일반 당원인데 그 지역위원장이니까 서로 협의해서 낸 후보를 경쟁해서 이겼죠. 네, 뭐 아니 뭐 협의까지는 아닌데요. 그 원래 그렇게 하려다가 그거를 못하게 하고 이제 전 국회의원 출신, 전 시의회 의장 출신, 전 구청장 출신 이렇게 각양각색의 후보들이 경쟁을 해서 선출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서원석 최고께서. 그렇죠. 그리고 광주는 현역 국회의원하고 그냥 일반 당원하고 경쟁을 했는데 네. 당원이 거의 38%가 네네. 거의 40% 육박해가지고 네. 깜짝 놀란 일이 있죠. 꽤 상당히 득표했었습니다. 네, 일반 당원 한 번도 뭐 시구위원도 안 해본 분이 정말 당원의 힘으로 나오셔서 상당한 득표를 하셨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께서 당원들의 지지도가 높지 않은 사람을 원일해가 한 명을 뽑아도 떨어지는 수가 있다. 이걸 그렇죠. 네, 이제 보여드리려고. 네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당원 중립시대가 네. 생각하고. 하여튼 시도당 위원장에 대한 선거 투표권을 당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크게 이동이 없어서 네. 될것 같고, 이번에는 시도지사로 출마하실 분들은 원래는 6개월 전 사퇴였는데 이번에는 8개월 전에 사퇴하는 걸로 해서 다시 뽑을 수밖에 없게. 저는 네. 6개월 전에 사퇴를 하면 당원 규정에 의해서 지명을 하게 돼 있었어요. 상무위원회가 거기서 뽑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사실상 지명하는. 왜냐면 상무위원을 그 전에 시도당 위원장에다 뽑아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무대행을 뽑아도 그렇죠. 결국은 이제 사실상 지명하는. 후임장을 지명하는. 네. 이제 시도지사 선거를 자기가 나가면서 공천권도 사실상 행사하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번에는 8개월 전에 그만두고 새로 뽑게, 경선으로 뽑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건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아마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혁명의 거의 버금가는 큰 변화를 만드는 충분 조건은 아닌데 최소 조건을 만들어진다. 네, 아주 큰 변화입니다. 사실 그것도. 그게 하나 있고, 하나는 좀 불필요한 조항 정비하는 건데, 근데 이런 게 더 중요한데, 이거는 별로 이론이 없는데, 최의원과 국회의장 네. 의장단 후보, 원내대표 후보의 그 당원, 민주당 지지자 또는 당원 여론을 반영하고 투표를 시키는 건 아니에요. 모델은 어쨌든 현재 반영 비율에 대해서 20% 반영되어 있고요. 반영 비율은 그렇게 돼 있고, 현재 이 초안은 권리당원이 온라인 또는 AR에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는데 이걸 여론조사 방식으로 권리당원 의견을 반영시킬지 아니면 직접 투표하게 할지는 뭐 결정 사항입니다만 저는 일단 투표권으로 넣어놨습니다. 네. 그러겠네요. 그냥 조사하는 거다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들 특히 좀 선수가 높을수록 약간 공감도가 떨어집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뽑는 사람이고 그분들은 뽑힌 사람인데 뽑힌 사람들끼리의 논의체 대표 또는 회의체 대표를 뽑는 거니까 그냥 단순 논리를 보면 뽑힌 사람들이 뽑는 게 맞아요. 뽑힌 사람들의 회의체 대표입니다. 그 단순하게 보면 이게 또 아주 오랫동안 정착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뽑은 사람들이 뽑을 때 그 충분히 반영이 됐는데 뽑은 사람들이 뽑은 사람의 대표를 뽑는데 뽑은 사람이 그것도 관여하냐? 라는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줘야 돼요.